네, 크립토 플러스 2부 시작합니다. 이성산 솔라나 한국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네네. 그동안? 지금 한 달 좀 더 됐나요? 한 달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무더위를 좀 잘 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되게 주제가 좀 재밌는 주제인데 저희가 뭐 요즘에 최근에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이긴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게 관심사가 사람들이 제일 쏠려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온체인 주식 거래, RWA 토큰화 어디까지 왔나 이건데 네. 대표님 뭐 전체적인 이 시장에 대한 느낌은 어떠신가요? 예. 네, 확실히 이제 뭔가 기존 금융권과 이제 저희가 얘기한 디파이 생태계가 좀 뭔가 그 합쳐지고 있다, 머징되고 있다 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확실히 이제 한국에서 이런 SK하이닉스 같은 좋은 자산들이 이제 글로벌로 나가는 루트가 뭐 당연히 ADR 같은 루트로 나스닥에 상장도 됐지만 확실히 이제 온체인 쪽 저희 업계에서도 니즈가 많다. 그리고 그런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이라든지 자산들 어떻게 좀 저희가 여계로 해볼 수 없겠냐, 뭐 소개 좀 시켜달라, 예. 증권사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에서요? 아니면 증권... 해외에 있는 네, 해외에 있는 네. 기관이나 기관들에서. 기업들에서 네네. 기관들에서요. 네네, 관심이 엄청 많군요. 엄청 저희 많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네네네. 재밌네요. 네. 한국 시장에 어떤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아무래도 AI 쪽 반도체주들에 대한 것 같고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네네. 그렇군요. ETF들도 관심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ETF 관해서.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심 많으시지만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 모아놓은 이제 그런 관련된 주식들을 모아놓은 ETF. 한국에도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반도체 소부장들이 또 있으니까. 네네네. 네. 여기서도 그렇군요. 데이터 센터를 지을 거고.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약간 그런 네. 이슈군요. 네. 예. 대표님 최근에 그 비트코인하고 솔라나 포함해서 크립토 시장이 좀 이렇게 좀 변화가 많이 있는데 지금 체감하시는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그런 흐름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지금 조정 기간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이게 당연히 지금 SK하이닉스도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 웃어서 죄송합니다. 이 제가- 공감의 웃음입니다. 네. 제가 눈물이 나가지고. 네, 저희 업계 대표들도 뭐 좀 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실 지금 시기가 어떤 상품을 준비하고 런칭하는 되게 좋은 시점이라 생각하거든요. 오히려요. 네, 저희 생태계에서는 지금이 적기다. 본주의 가격과 상관없이. 네, 어. 오히려 지금이 잘 준비해서 이제 나중에 또 다음 사이클에서 이제 잘 준비해서 그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지금이 적기다 이런 생각을 많이 저는 저 말씀이 너무 공감이 가는 게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잖아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저도 하이닉스 물려 있습니다. 네. 근데 코인 시장을 네. 경험해 본 제 입장에서 사람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 하이닉스 이렇게 가격 빠지면 다시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렇죠. 걱정이 돼요. 코인 시장 경험해 본 입장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무조건 또 들어오게 돼 있고 다시 오게. 그러니까 저는 왜 공감이 가냐면 예. 제가 물어봤잖아요. 현재 가격이랑 상관없이 준비하시냐 그랬더니 굉장히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셨거든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네. 삼성전자는 지금 이미 글로벌리 마케팅이 다 됐어요. 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격이 다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찾아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이걸 뭐 RWA화하고 더 접근성이 좋게끔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죠. 네. 다들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예. 위안이 되는 말씀이었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일단 AI 주식이랑 AI 반도체들 중심으로 그런 오퍼들이 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규제적인 측면이 여전히 좀 있지 않나요? 네. 가능합니까? 지금 사실 이제 저희 솔라나 쪽에서는 백팩이라는 네. 거래소가 이제 브로커러즈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네. 한국에 있는 주식을 1대1로 패깅을 해서 그거를 이제 담보로 이제 온체인의 그 토큰화 주식을 이제 발행을 하고 그 사실은 동일한 권리를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선라이즈라는 곳이랑 같이 해서 이제 백팩이 이거를 가져와서 담보로 이제 온체인을 하고 이제 사실 선라이즈라는 데가 이거를 그 유동성도 공급해주고 이제 디스트리뷰션 사이드를 좀 맡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뭐 그 다음에 다양한 ETF 상품들도 지금 다 그 온체인이나 토큰화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제가 최근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약 한 5빌리언 그러니까 한 7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거래량이 계속 좀 늘어가고 있고요. 네. 네. 이게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 같고 그러면은 약간 형식이 당연히 하이닉스가 뭐 발행하는 건 아닐 거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주식을 이제 백팩이 네. 사다가 네 맞습니다. 예, 그걸 보유한 상태에서 네. 그만큼을 토크나이즈드해서 백팩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키는 방식인가 보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이제 저희가 여기서 한국 주식을 사더라도 뭐 하나투자증권에서 네. 하면 거기에 계정에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또 계정을 통해서 하면 거기에도 관리해야 네. 되고 여러 계정에 접속을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거나 뭐 매수 매도를 일으키셔야 그렇죠. 되는데 이건 그냥 지갑에서 셀프 커스터디로 내가 가지고 있고 사실 이거를 담보로 또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디파이에 연동이 돼서 하나의 새로운 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이닉스 만약에 지금 하이닉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이닉스 주식을 백팩이 사서 네네. 요렇게 공급을 네네.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한국에서 뭔가 주식 샀을 때 그거는 거의 전량 그 예탁결제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백팩이 산 주식이 백팩한테 있지는 않고 네네. 그거는 예탁결제원에 있는데 네 요게 상응하는 어떤 담보 처리를 백팩이라는 플랫폼에서 해주는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데가 트랜스퍼 에이전트라는 TA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런 것도 네. 좀 많이 하고요. 뭐 주식의 토크나라든지 펀드의 토크나 이런 것들을 뭐 잘 아시는 시큐리타이즈라든지 네. 슈퍼스테이트, 디나리 이런 업체들이 좀 하고 있고 네. 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자산들이 해외로 나가서 토큰화되는 과정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데 말고도 뭐 잘 아시는 온도나 엑스탁 같은 데도 뭐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가 SKHY잖아요. 네. 네. SKHYX, SKHY 뭐 O 이런 형태로 계속 본인들의 토큰화된 이제 주식들을 계속 온체인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토큰화 상품들은 거의 무기한 선물 방식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를 뭐 많게는 뭐 100배 맞습니다. 그 정도로도 쓸 수 있는. 네. 지금 한국에서는 2배 레버리지도 사실 폐재라. 근데 지금 오히려 홍콩에서 네. 역으로 저희 SK 하이닉스 가지고 막 2배 레버리 상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제일 높은 게 거의 100배라고 봐야 될까요? 이 거의 시장에서. 뭐 토큰화 그건 시장. 하기 나름인데요. 네. 사실 이제 너무 높아지게 되면 또 이 실시간으로 맞춰줘야 되는 청산과 이 결제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거 중에 작동하는 거는 125배가 최고였고 야, 네. 100배 정도는 지금 이제 좀 현존하는 이름이 있는 거래소들은 대부분 처리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와, 도대체 어떤 이제 마인드셋을 가져야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생각을 바꿔요. 그런 거를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해외 유저들이 또 막 한국의 이런 반도체 주식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결국에는 어떤 의미인지 이제 글로벌 시장에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거든요. 미국에서 사실 이 흐름을 좀 주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DTCC랑 나스닥이 이제 24시간 7일, 365일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네. 사실 이제 미국이 그렇게 가면 나머지 시장도 다 따라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거에 대한 대비로서 그 중간 단계에서 사실 이런 그 온체인으로 주식을 토큰화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그 의미는 이제 어디서든지 24시간 내가 원하는 자산들에 대한 액세스를 가져간다라는 거고 그걸 내 지갑에서 관리하면서 또 여러 계정에 접속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거기에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이게 새로운 또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미국이 주도로 이런 흐름에 따라가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코스피 이외의 다른 곳에서 거래가 되는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네. 그러니까 사실상 완전 합성형, 그러니까 합성해서 가격만 추종하는 형태의 RWA가 아니라면 네. 실물 주식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얘네는 사실 잠겨 있는 상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원래 시장 네. 한국으로 치면 이제 하이닉스를 만약에 그렇게 한다 치면 코스피에서는 하이닉스가 물량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상승하기가 되게 쉬워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디지털 자산에서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네요. 뭐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고. 예. 근데 보통은 이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죠. 내려갈 가능성.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럼 긍정적으로 봐야겠네요. 이런 현상들을.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단계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이런 작업들이 또 이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기로는 좀 많은 오퍼가 오고 있다라고 네. 하니까 네. 그거 자체는 굉장히 저는 좋은 신호라고 보거든요. 저도 좋은 신호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자산들이 계속 해외 나가서 이게 외화벌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한국 자산들에 대한 익스포저도 높여가고 한국 자산들이 다양한 시장에서 거래되고 이게 오히려 온체인으로도 거래된다는 게 네. 좀 감회가 새롭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SK 하이닉스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정작 이제 국내 투자자나 기관은 이 토큰화 거래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유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유는 뭔지. 예, 뭐 내년에 이제 STO 토큰 증권 관련해서 이제 법안이 시행되겠지만은 아직 한국에 뭐 이거를 정확하게 예탁 결제원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아직 뭐 조례라든지 이런 법안이 없기 때문에 아직 못 하는 거고요. 이제 미국에는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TA라는 라이센스를 가진 업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담보로 이제 토큰화도 하고 온체인으로 올리는 과정들을 이미 전문적으로 하는 곳들이 많고 그게 뭐 개인 리테일 플레이를 할 거냐 아니면 기관용으로 발행할 거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 동안에는 이제 미국 국채라든지 큼직큼직한 펀드들을 기관용 대상으로 많이 했었다면 지금 이제 이게 좀 더 내려와서 리테일들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플레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건 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제 아마 한국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이제 법안이 좀 나오고 규제가 좀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도 좀 토큰 증권 관련한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제 한국에서 되게 좀 좋은 자산으로 평가받는 것들이 좀 토큰화돼서 좀 거래를 일으킬 수 있지 않나. 이미 샌드박스 한번 저희가 다 해봤잖아요. 근데 한국은 좀 조각 투자라는 이름으로 좀 어떻게 보면 다마가 좀 작은 자산들이 좀 토큰화가 많이 됐다면 그렇죠. 이제는 좀 다마가 크고 좀 누가 봐도 매력적인 자산들이 많이 올라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저는 사실 잘 된 이유는 그만큼 지금 어떤 AI 시대에 있어서 그 흐름을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SK 하이닉스였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그 어떤 수요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고 앞으로 이 시장은 더 성장할 거고 지금 뭐 HBM 관련해서는 여기 뭐 SK 하이닉스 한 60% 정도의 마켓시어를 가져가니까 압도적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되게 좋은 자산들이 많다 생각하거든요. 방산주들이라든지 이제 뭐 저희 제조업 쪽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이런 자산들이 계속 좀 해외에서 많이 토큰화도 되고 거래도 많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그 네. 주식 토큰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막 내러티브로 밀어붙여가지고 된 게 아니고 네. 지극히 현장에서의 수요 때문에 생긴 측면이 큰 게 그냥 자연스럽게 툭 하고 생긴 거. 네, 일단은 전쟁이 예기치 않게 벌어지는 바람에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련한 액션을 거의 주말에만 몰아서 하는 바람에 주말에는 원유 시장이 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유 선물 만들었더니 대박 났어요. 아, 그걸 추종을 하게 했더니. 네, 그래서 예. 이거 장사 되네? 그러면서 이제 뭐 또 써먹을 거 없나 하는데 갑자기 이제 반도체가 또. 반도체도 있고 예. 일단 시작은 클로드하고 이제 오픈 AI 주식 이걸로 해보자. 아, 그러네요. 네, 네, 네. 그랬더니 또 잘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잘 됐던 게 이제 그 뭡니까 그 스페이스X. 예, IPO 할 때. 스페이스X는 실제 IPO로 또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거기서 잘 됐고 모멘텀을 네, 얻었네. 그 중간 중간에 이제 각 플랫폼에서 끼워넣기로 만들었던 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코루를 네. 코루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ETF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또 만든 거 이런 것들이 다 일정 수준 이상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사실 네. 지금 이렇게 한국으로도 오퍼가 오고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자산이 일단 온체인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서 글로벌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얻는 이점이 뭐냐라는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제가 지금 아까 설명을 드린 거에서 어느 정도 네. 네, 돈이 된다 이거. 메리트가 크네요. 맞습니다. 돈이 된다가 예. 있고 네.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최근에 저희가 자주 소개했던 DTCC 네. 관련한 내용.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들끼리 뭔가 돈을 돌리고 지급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 디지털 자산 쓰게 되면 훨씬 그걸 굉장히 스무스하게 돌릴 수가 있다. 뭐 담보라든지 주식을 담보로 네. 잡아버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좀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아직 네. 덜 된 거는 뭡니까? 그 아직은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그 시장을 조성하는 뭐 마켓메이커라든지 이런 플레이어들이 좀 적지 않나. 디지털 네. 그 자산을
주식 같은 경우 주식 토크나에서 요 주식 토크나 전문 마켓 메이커가 네. 아직은 없다. 네, 그래서 뭐 이더리움 쪽에는 몰포로하는 되게 유명한 볼트를 관리하는 데가 있고 네. 저희 쪽에서는 카미노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좀 더 많아져야 이제 이 유동성도 공급해주면서 좀 더 이 토큰화된 주식들이 그러니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 역할을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면서 비드 스프레드도 좀 좁히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몰포는 사실 그 뭐라고 하죠? 그 볼트. 네, 볼트도 있고 네네네. 그 현금을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돈을 네네네. 온라인으로 옮기는 과정을 하는 그 맞습니다.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게 주 업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최근에는 주식화 토큰의 그 마켓 메이킹도 하고 있나 보군요. 맞습니다. 그 카미노는 사실은 그냥 거래소 아니었나요? 근데 이제 여기가 오히려 랜딩 바로잉도 많이 하는데 유동성도 공급해주는 역할도 좀 하고요. 이제 저희 쪽 원래는 이제 웜홀이라고 알려져 있던 데가 선라이즈로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내면서 네. 이쪽에서 유동성 공급해주면서 네. 이제 여기가 백팩이랑 손을 잡고 우리는 이제 토큰 주식화를 많이 주식의 토큰화를 많이 해보자라고 해서 네. 같이 파트너십을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잘 된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솔라나에서 이거 약간 딥한 얘기인데 솔라나에서는 지토하고 카미노 네. 이 두 개가 이제 거래소가 있었는데 지토가 약간 형 느낌이에요. 카미노는 항상 동생 약간 느낌이. 그 둘째 상속 재산 없는 둘째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변동성은 큰데 뭔가 좀 약간 안타깝고 짠한 그런 존재.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을 자아내는. 언니 둘째가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둘째가 지금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숨은 마켓 재능을 메이킹 발견하고. 네, 이쪽으로 시작했나 보네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네, 이미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런 생태계가 좀 짜져 있기 때문에 사실 바로바로 좀 대응이 되는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결국에는 솔라나에 되게 풍부한 유동성도 있고 유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자산이 왔을 때 결국 한국 주식을 사고 싶은데 사실 동남아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액세스가 많이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 네. 이게 온체인으로 올라오니까 사야지 지갑에서 그냥 바로 요게 되니까 그런 수요가 폭발하지 않았나. 사실 한국 사람들은 미국 주식 쉽게 사는데 네.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 주식을 사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여기에도 그렇죠. 미국에서도 예. 그렇고. 백팩이 사실 이제 오늘 가져오신 주제의 되게 핵심적인 네. 포지션을 차지하는 이제 서비스인 것 같은데 네. 백팩이 최근에 이제 받고 있는 비판 중에 하나가 TBL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백팩 같이 이제 사실 지금 위험을 좀 감수하지 않고 좀 이렇게 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프로젝트로 생각은 하거든요.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고 네. 사실 지갑도 그렇고 서비스 보면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나하나씩 뭐 온체인 주식이라든지 토큰화된 주식 펀드들을 올리면서 성장하는 건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아마 TBL도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올리기보다는. 네네네. 네. 지금 뭐 RWA 하면 사실 이더리움이었는데 솔라나도 뭐 좀 추격을 하는 네.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요 지금 각 체인이 솔라나 이더리움 말고도 몇 개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이 있고 네. 지금 이 체인들이 각각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이런 것 같다. 네, 결국에 RWA 쪽에서는 사실 이더리움 아니면 솔라나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큰 어떤 미국 국채라든지 기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펀드를 토큰화하는 건 이더리움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이동이 안 되고 그냥 사실 거의 토큰화 해놓고 그냥 가지고 있는 정도로. 근데 이제 아까 반대로 사실 리테일들이 계속 활발하게 거래를 일으키고 뭔가 계속 매수매도가 일으키는 그런 자산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네. 그런 자산들은 좀 더 솔라나에서 많이 런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저희가 리테일 플레이에 좀 적합한 것 같고요. 기관용으로는 이제 이더리움으로 많이 올리시는 것 같고요. 다른 플랫폼들은 또 있나요? 그 솔라나랑 이더리움 말고 또 좀 급부상하는 곳들은 없나요? 일단 저는 미국 쪽 많이 보고 있어서 미국 쪽에서는 그냥 이제 이런 거를 하는 플레이어들은 좀 있긴 한데 그냥 체인은 그냥 이더리움 아니면 솔라나로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은 약간 TBL 그게 네네네. 실제로 자산이 올라가 있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맞습니다. 그 잡히는 두 거는 네. 이더리움, 솔라나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고 네. 나머지도 있긴 하지만 네네. 이게 너무 소량이거나 그렇죠. 약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네. 언급하기 그렇군요. 조심스러운 네네. 측면이 그렇군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뭘 언급하시면 안 되는지 제가 그걸 잘 몰라요. 예. 이게 언급을 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아 그래요? 예. 예. 네. 근데 어쨌든 대표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제가 뭔가 제가 지금 숨을 안 쉬고 얘기해서 예. 창피하진 뭐 이런 네. 이유는 아닙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도 STO 법제화랑 이제 RWA 도입 논의가 한창인데 그 준비하시면서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이 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 사실은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이제 뭐 KDX 아니면 NXT로 좀 딱 한정을 지어놨는데요. 저는 이 두 거래소도 언젠가는 상호 운용성을 좀 준비하시면서 해외 뭐 저희 같은 체인들이나 이제 유동성을 공급받기 위해서라도 계속 좀 연동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요. 네. 이게 결국에는 그게 조각 투자가 됐던 국내에 있는 자산들이 토큰화가 돼서 이제 뭐 전자증권 형태긴 하지만 이게 이제 해외에서도 거래가 될 수 있게끔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근데 뭔가 한국은 항상 좀 폐쇄된 환경,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보안 중요하다 이러면서 사실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지 않나. 어차피 이 결국에는 자본시장에서는 돈이 되면 다 떠가니까요. 흘러가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더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더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결국에는 유동성, 상호 운영성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백팩에서 사실 하이닉스 주식 토큰을 상장하는 네. 네.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사이에 한국 증권사라든지 이런 조력이 없이 아마 이루어졌을 것 같거든요. 규제가 한국에서는 없기 때문에 맞나요? 그 옴니버스 어카운트 통해서 한국 증권사들이랑 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한국 네. 증권사들이랑 네. 그러면은 그런 수준까지는 별도의 규제 완화라든지 뭐 입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진 않군요. 네, 뭐 비조치 의견서나 이런 건 아마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 여계로 가는 거니까 네. 사실 국내 주식을 뭐 어떻게 보면 담보로 해주는 걸 수도 있고 론을 해주시는 걸 수도 있어서 네. 사실 뭐 그렇게 제재에는 민감하지 않은. 네네네. 어떤 경우에 그러면 네. 사업을 하게 되면 국내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해외에 있는 상품들을 국내로 들여왔을 때 사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게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뭐 예전에 저희 그런 비슷한 사태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금융당국에서 되게 민감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국내 자산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는 뭐 이게 외화벌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K스탁 K스탁. 네, K스탁이 이제 해외로 이제 K 그러면 뷰티를 넘어서 사실 이제 K스탁. 솔직히 저 문득 드는 생각이 한국은 뭐 이제 서학개미들이 네네. 미국에 투자하려고 할 때 네. 너무 쉽잖아요. 네. 굉장히 잘 돼 있고. 네네.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사실 투자자들이 RWA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자산을 투자하는 거에 대한 메리트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 오히려 사실 그것도 하나 기회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어떤 저희가 측면에서? 미국 국채를 살려고 해도 지금은 이제 기회가 아, 미국 국채. 네. 해외에서 나오는 자산들에 대한 액세스도 저희가 가져갈 수 있다면 네. 저는 사실 한국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이해도도 높고 이제 3프로 TV 같은 이런 미디어 역할 때문에 사실 웬만한 지금 정보들을 다 실시간으로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해외에 있는 자산들까지도 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오히려 이제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되게 호재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런 채널이 있다는 것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게 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로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고요. 저는 앞으로 한 3개월, 6개월 향후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하면 예. 지금 이제 주식들이 토큰화되고 있는데 이제 되게 좋은 ETF들. 저는 지금 ETF가 아마 최근 한 3, 4년간 제일 주목을 받는 상품이라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도 알아서 해주고 제일 좀 효율화가 잘 돼 있는 그렇죠. 형태의 펀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ETF들이 토큰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주식 토큰화는 네. 이게 이제 의결권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ETF는 그냥 그 덩어리 상품 그냥 모아놓은 때문에 거니까. 모아놓은 거 이미 잘 좀 다이버시파이 된 상품들을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토큰화되면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왜냐면 이제 저도 생각한 게 지금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뭐 미국 주식이야 사고 싶으면 정말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토큰화가 된다고 하면 뭐 적어도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겠지만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메리트가 훨씬 강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스트레스가 환전 스트레스가 되게 심해요. 환율이 워낙 네. 환율이 너무 세다 변동- 보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변동성도 되게 크고 원화를 쓰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저는 코인을 투자해서 그런지 스테이블 코인은 훨씬 마음이 편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미국 주식을 투자하려면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한국 주식을 못 사요. 음. 근데 이제 주식 토큰화의 세계에서는 동일한 뭔가로 한번 바꿔놓으면 그게 뭐 스테이블 코인이든 뭐든 네. 그걸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네. 이제 그런 환차손 없이 액세스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상당히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네. 지금은 주식 토큰화 한국 분들은 거의 체감 못 하고 있지만 네.
요 다음 3개월, 6개월은 이제 ETF다. 네. 그 다음은 그러면 또 뭘까요? 클리어 액트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는 가정하에 네. 이제 사실 여기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일으키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온체인으로 그러니까 주식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펀드들이 토큰화가 됐을 때 내가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일으켜보는 겁니다. 뒷바이 생태계 뭐 대출도 일으켜보고 네. 이자도 받아보고 아. 그런 행동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 합당하게 내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거기에 베팅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미국에서 이거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걸 굉장히 자극적인 말로 표현하면 사적 금융. 아, 네. 사적 금융인데 지금은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네,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고. 그렇죠. 네. 예.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 이용하면 뭐 거의 그냥 금융사 뺨치는 그런 그렇죠. 회수를 할 수가 있죠. 어쨌든 네. 약속을 통해서. 지금 증권사도 맞습니다. T 플러스 투자나 이틀 걸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산 받는데 네. 근데 이거는 뭐 실시간으로 바로 할 수 음. 있으니까 이게 좀 큰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약간 오늘 주제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요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네네. 보통 우리가 RWA 얘기할 때 국내에서는 뭐 한우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음원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좀 인기가 없는 자산들이잖아요, 사실. 작고. 네. 예. 작고 강남 아파트를 RWA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도 사실 있기는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추세라고 하면 저는 뭔가 솔루션이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비해서 이제 한국이 PF 시장이 많이 죽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다시 이런 식으로 토큰화를 한다면은 새로운 형태의 PF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오히려 한국 콘텐츠 시장으로 돌아보면 사실 많은 스튜디오나 이런 제작사들이 사실 넷플릭스에 그냥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그냥 통으로 떠가고 그렇게 되면 업사이드가 없잖아요. 저희 그렇죠. 오징어 게임이나 지금 잘 된 시리즈들 보면 잘 돼서 배급은 잘 됐고 너무 인기가 많은데 사실 K-팝 데모노터스도 저희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앞으로 이게 되게 괜찮아 보이고 어디서 뭘 누가 어떤 작가가 유명한 배우들이랑 이런 거 만드는데 나도 투자하고 싶다. 네. 이런 걸 약간 크라우드 소싱 이런 형태로 그런 거를 온체인으로 올려서 토큰화해서 이제 약간 그런 형태의 뭔가 토큰 증권 형태가 나온다면 네. 한국에 맞는 어떤 토큰 증권에 이렇게 약간 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잘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콘텐츠로 엮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랑 좀 엮으면 좀 재밌는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 앞으로 데이터 센터. 네네. 그러네. 그 데이터 센터 공모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강남 센터. 아파트를 할 필요가 없네. 토큰 네. 증권으로. 맞아요. 또 강남 아파트는 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정책이 또 갈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데이터 센터를 한다고 하면 이건 아예 새로운 종류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좀 오픈일 수 있겠네요. 네, 한국의 좀 특성에 맞기도 하고요. 네. 전기값도 싸고 얼마 좋습니까 지금? 그렇죠. 솔라시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쪼개서 팔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데이터 센터를 아무데나 지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쵸. 지금은 쪼개서 파는 것보다는 그 덩어리의 가치가 훨씬 크죠. 네네. 그래서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돈을 빨리 조달할 수 있다라는 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파이낸스 측면에서는 네. 확실히 좀 이점이 있는 그런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성산 대표님, 솔라나 한국 대표님 모시고 RWA 대해 오늘 굉장히 좀 평소에 RWA 하면 규제 얘기하고 예. 약간은 뭐랄까 시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한 발 떨어져 있는 그런 그렇죠. 얘기, 약간 학자 느낌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네. 시장 같은 얘기, 시장에 좀 밀접한 얘기를 했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이 생각보다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매력적인 자산들이 많다. 그리고 해외로 나갔을 때 더 잘 팔릴 자산들도 많다. 네, 이렇게 좀 잘 발굴해 보자 이런 얘기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크립토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